안녕하세요. 정치를 시켜봅니다. 정치회 10대! 윤석열의 욕설을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가 탄압을 받고 있는 MBC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MBC를 상대로 조사 1국 정예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김건희 아바타라고 불리는 강신업 변호사의 발언과 이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30일 강신업 변호사는 수사든 세무조사든 동원하라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일주일 만에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또 김건희가 강신업을 통해서 정치적 발언과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국세청이 여기에 움직인 게 아니냐고 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 내 넘버 2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의 넘버 2 유병호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건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는 문자가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는 무슨 문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원의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고 무슨 문자가 나왔다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다. 하여튼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보장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와, 대단한 유체이탈입니다. 네 바로 밑에 있는 애가 그런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무슨 남일 얘기하듯이 이렇게 합니까? 자,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발언입니다. 이것은 바이든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대통령실의 유체이탈 화법과 겹쳐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김건희의 해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냥 지가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저렇게 말이 길어지고 지난 해명 방식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또 입벌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사안은 윤석열도 언급했듯이 헌법 위반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터지는 게 너무나 많아서 묻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명백한 탄핵 사유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있었던 현무 미사일 오발 사고가 윤석열에게 즉시 보고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낙탄 사고는 4일 23시에 발생을 했고 그것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실시간 공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사건이 터지고 10시간 후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보고된 시점도 다음날 새벽이라고 합니다. 특정을 못하고 있어요. 새벽 1시인지 3시인지 5시인지 모릅니다. 하여간 즉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정부의 통제입니다. 국민들이 떼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사고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조차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은 뭐라고 또 했습니까? 이 오발 사고에 대해서 사과, 언급조차 안 하고 국민 안전을 챙기겠다라는 기만적인 발언을 하고 다닙니다. 막 놀리는 겁니까? 나 정말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지 않았다는 지점을 짚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이 오발돼서 낙탄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군은 2시간 후인 5일 새벽 1시에 다른 미사일 4발을 연달아 쏩니다. 미사일 체계가 오류가 나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엄청난 굉음과 화재가 났으면 주민들이 많이 놀랐겠다. 일단 불안에 떠는 주민들을 안심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감행했던 겁니다. 이게 또다시 뒤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막 불안에 떨거나 말거나 우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응징해야 돼 라고 군도 그것을 실시간 공유받은 대통령실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 상황에서 윤석열은 처자고 있고 자, 이렇게 누워 침 뱉어서 지 얼굴에 맞아버리니까 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자, 끝으로 오늘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짓말, 기만, 무능 이것으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민주당은 막아낼 겁니다.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겠지만 예산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 보복 또 예산 삭감, 민영화 이런 것들을 막아낼 겁니다. 시민들의 마지막 보루 민주당의 오늘 발언을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원내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언급한 다음 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업무 관련 문자 보고를 한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감사원이 불법적 정치 감사를 한 배우가 대통령실임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지난 4일 밤에는 한국군 현무미사일이 비정상적인 발사와 비행 끝에 추락하여 밤새 강릉 주민을 불안하게 떨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합참은 밤새 쉬쉬하다가 아침에야 그 사고 사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사참사, 외교참사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엉망진창이자 혼돈 그 자체의 임을 드러낸 몇 가지 사건들입니다. 이 모든 원인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폭주하는 윤석열차에서 먼저 하차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어제 항우에 빗대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원로들의 말에도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고 화부터 내고 1시간이면 59분 동안 자기 이야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불통과 아집으로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1시간 중 59분 동안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외교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고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신 후에 국정 운영에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영국은 부자 감세 정책이 부른 금융시장의 혼란을 인정하고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발표하자 영국의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결국 열흘 만에 영국 정부는 백기를 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지만 세계는 한국과 너무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초부자 감세 정책을 영국과 같이 철회하고 그 예산을 민생 경제 회복에 한 푼이라도 보태시길 바랍니다.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하는 민영화 추진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방송 등의 민영화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 돌아왔었습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통해 경제 불평등을 확대하고 민영화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이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